홍콩이 최근 확 변하고 있죠. 테크 기업들도 홍콩을 베이스로 지금 진출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데도 많은데, 오늘은 테크 기업에서 근무하고 계신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장민영 씨 그리고 석지연 씨,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영 씨 자기소개 먼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현재 홍콩의 미국계 기업인 애슈린이라는 곳에서 1년 반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홍콩에 온 지는 2년 정도 되었고, 이전에는 스타트업, 그리고 미국계 광고 에이전시, 그리고 홍콩에 오기 전에는 중동 유럽 오피스 구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글러도 하셨었네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테크 업계랑 테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국내 테크 플랫폼 테크니들이라는 플랫폼에서 필진으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테크 니들. 네, 테크니들. 바늘. 네. 예. 근데 우리말로 하면 테크 니들. 네, 맞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연 씨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론 회사인 DJI에서 지금 Corporate Communication 리드를 맡고 있는 석지현이라고 하고요. 지금 홍콩 온 지는 조금 1년이 안 됐고, 이전에는 기자로 활동하다가 테크 쪽으로 옮긴 지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특이해요. 기자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테크 기업으로 오셨는데, DJI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드론계의 애플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회사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DJI가 전통이 그렇게 긴 회사는 아닌데요. 2006년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원래 사실은 여기 홍콩에서 과기대에서 기숙사에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소규모였죠. 20명의 그 R&D 직원들로 이루어졌다가 이제 심천으로 한 1년 뒤에 이사를 가게 돼서 거기에서 이제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로 일단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드론 파트요? 네, 드론에 들어가는 모터라든지 GPS라든지 그리고 드론의 뇌의 역할을 하는 플라이트 컨트롤러라든지 이런 주요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였다가 2011년 말에 이제 완제품을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드론 완제품을 판매를 하면서 굉장히 빠른 가파른 성장을 해서 뭔가 역사가 깊은 회사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많은 그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점유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네. 어디 리서치 기관에서는 60%라는 그런 수치를 제가 입사할 때쯤에 냈었는데 사실 제가 실감하는 그런 수치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올라간 것 같고요.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지면서. 애슈리언.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애슈리언은 94년도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시작한 회사고요. 지금 현재는 테니스주에 있는 내셔빌로 그 본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애슈리언은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이어서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 전체적으로 오피스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2만 명 정도의 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회사예요. 네네. 2만 명이면. 네네. 그리고 애슈린이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존이랑 그리고 현재도 테크 인슈런스 보험 쪽을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었는데 이전에 이제 계속 크고 작은 스타트업들이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온라인 솔루션 스타트업 솔루토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였고, 그리고 다른 소프트웨어 컴퍼니, 벤처 컴퍼니 이런 데도 다 인수를 해서 지금 이제 전반적인 모바일뿐만 아니라 IoT 제품 이런 거에 대한 솔루션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지사가 있나요? 네네, 애슈린? 한국에도 있습니다. 네. 한국 지사는 크기가 어떻게? 한국 지사가 2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DJI는 한국에 지사가 있나요? 네. 이제 주로 세일즈랑 마케팅 오퍼레이션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경우는 한 25명 정도 있습니다. 두 분 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스 그리고 코퍼레이트 커뮤니케이션스 업무를 담당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어떤 업무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다른 분야하고도 크로스오버가 많이 되는 분야죠.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DJI가 워낙 그 엔지니어 이 파운데이션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PR 업무들이 굉장히 제품에 중심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 회사다 보니까 시간이 더 갈수록 그 제품 외의 이슈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중국 제품에 관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깰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브랜딩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기업 홍보를 어떻게 좋은 이미지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는 뭐 할리우드 필름이나 아니면은 뭐 건설업계 그리고 뭐 3D 매핑 그리고 수색 구조 이런 다양한 산업에서 어떻게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케이스 스터디를 한 것으로 어떤 미디어에 어떻게 전달을 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조금 밀접하게 느낄 수 있을지를 주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Asurion APAC이라고 해서 이제 전체적인 아시아 시장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스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사실 프로덕트 마케팅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업무에서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제 우선순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시장대로. 그래서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한국,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렇게 시장이 가장 우선순위로 배분이 되어 있고 홍콩에는 따로 비즈니스가 없기 때문에 제 롤은 어떻게 보면 인터널 컨설턴트처럼 각 시장의 마케팅 리더랑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시장의 뭐 시장 조사를 같이 한다던가 제품 런칭이나 홍보 같은 것들을 같이 전략을 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취업 토크에서는 OX 질문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 답하신 거를 갖고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데요. 제가 4가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지금 회사에서 일하기 전부터 테크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싶었다. 두 분 다 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링크드인은 취업이나 이직하는데 도움이 된다. 잘 모르겠다. 오, 된다. 세 번째 질문은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한국계 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것보다 자기 본인의 커리어 개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마지막 질문. 이 좀 중요한 겁니다. 나만의 연봉 협상 노하우가 있다. 오케이. 답이 좀 갈리는데 한번 또 얘기를 해보시죠. 첫 번째 질문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전에 테크 기업에서 일하고 싶었다. 두 분 다 그렇다 말씀하셨는데 지현 씨 같은 경우는 기자 생활을 하셨어요. 코리아 헤럴드에서. 네. 그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테크 기업으로 넘어오게 되신 거예요? 제가 코리아 헤럴드에서는 4년 정도를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제 뭐 여러 기업 취재도 나가고 그리고 정부 부처들도 나가고 했는데 테크 기업을 한 1년 정도 커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테크 기업들의 뭐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소식들 그리고 뭐 이 회사가 어느 그런 글로벌한 프로젝트를 했고 이런 성과들을 보면서 와, 굉장히 이 테크 인더스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구나. 이거를 굉장히 가까이서 느껴볼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언론사가 이제 그 보수적인 단체이다 보니 그런 변화하는 속도나 그런 것들이 테크 기업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 문화를 좀 느껴보고 싶었던 게 굉장히 컸었어요. 이제 다만 언론사의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테크 회사에서 나를 받아줄지 그리고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경로로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좀 퀘션 마크가 있었죠. 근데 잘 찾으셨어요. 좋은 테크 기업을 찾으셨어요.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민영 씨는 구글러도 하셨었고 테크에 원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테크 리더. 네, 저는 사실 대학교 졸업하기 마지막 학기부터 개인적으로 테크 분야에 엄청 관심이 많아서 막 독학으로 코딩 같은 것도 배우고 그냥 일반적인 전반적인 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거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왜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지 않았을까 후회를 아직까지 할 정도로 그때부터 굉장히 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운이 굉장히 좋게 구글이라는 곳에서 이제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그때 문과생으로서 테크 기업에서 일한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excitement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고 민영 씨는 아슈리온이라고 하는 회사를 그럼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큰 기업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진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첫 커리어를 두바이에서 시작을 했어서 이제 두바이 구글에서 인턴십이 끝날 때쯤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가 이제 언어적인 부분이고 뭐 이제 중국어나 영어,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계속 아시아 시장에 관심이 있고 이제 테크 분야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다음 커리어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곳이 싱가포르랑 홍콩이 두 군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원래 바로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이제 이직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경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기회가 안 닿아서 한국에 우선 먼저 가서 한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홍콩의 그 스타트업에서 이제 운이 좋게 아시아 전체 지역을 관리할 수 있고 이제 중국어, 한국어, 영어 다 가능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해서 운이 좋게 기회가 돼서 홍콩의 테크 업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이 네. 링크드인은 취업이나 이직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였잖아요.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링크드인을 이용을 하셨는지. 사실 한국에는 링크드인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저 같은 경우는 링크드인을 대학교 때부터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프로파일도 없이 굉장히 심플한 식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부터 제 레주메랑 똑같은 방식으로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많이 업데이트를 해놨고 정말 제가 그동안 해왔었던 거 제 모든 이력을 다 이제 업데이트를 퍼펙트하게 다 이제 업로드를 해놓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그 링크드인에 가보면 이제 잡이라는 곳이 있고 제가 원하는 잡을 커스터마이즈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알람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홍콩에 차이니스랑 코리안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다면 그거에 대한 세팅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메일 알람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리스트를 보고 그거를 우선 저는 다 어플라이를 해봤어요. 그 직업을 찾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리크루터들도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어떤 리크루터가 저를 추가를 해서 이제 당시에는 그 스타트업의 그 창설자 분이셨죠. 그 창설자 분이 저를 이제 추가를 하셔서 너 프로파일을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찾고 있는 그 마케팅 매니저랑 부합하는 것 같은데 are you interested?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뭐 링크드인 통해서 조금 대화 나누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통화하고 이렇게 해서 인터뷰 진행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링크드인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보통 이제 잡을 찾는다고 생각을 할 때는 링크드인 활용을 거의 한 80%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그 이제 포지션 제안이 오는 것도 대부분 링크드인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현 씨는 어떠세요? 지현 씨도 링크드인 활용을 하셨고 그리고 DJI에서도 연락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리아 헤럴드에서 근무를 할 때 그 다음 커리어 스텝으로 원래는 통신사로 가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블룸버그라든지 로이터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회사들은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링크드인 안에 축적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뭐 프리미엄으로 가입을 하면은 내가 지금 어플라이 한 사람 중에서 상위 몇 %인지 그리고 지금 몇 명이 어플라이를 했는지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가입을 하게 됐고요. 근데 그 인터뷰가 잘 안 되고 나서 그 프로파일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DJI의 헤드헌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메시지로 이렇게 보내셔서 연락이 닿게 됐고요. 링크드인도 이 메시지 기능이 있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냥 가입을 하면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낼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정해져 있고 뭐 프리미엄으로 어카운트를 전환을 하면 이게 늘어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링크드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으셨고 그쵸.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런 그 글로벌 하이어링 하는 경험이 없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디젤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는 직원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저한테 올 때 뭔가 우리가 예상하는 이렇게 좀 프로페셔널하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너 중국에서 일하고 싶니? 아니면은 너 지금 시간 되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스팸일까 싶을 정도로 연락 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알게 되죠. 그럼 처음에 스팸인 줄 아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스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저는 이제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장난을 치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DJ라고 얘기를 하길래 어디에서 들어봤는데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전해 이제 제가 CES에 놀러 갔을 때 라스베가스에 놀러 갔을 때 봤던 로고랑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되고 지원을 하게 됐죠. CES는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취재하러 가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가족이 저 빼고 다 공돌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가도 이제 좀 의미 있게 가자. 해서 아버지가 이제 가족을 라스베가스로 가게 됐는데 이제 그때 지나가면서 보게 된 거죠. 그럼 결국에는 가족에 조인을 하신 거네요, 그죠? 그렇죠. 테크기업에서 네. 일을 하게 영어로 됐으니까. 블랙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라고 하죠? 그 미우놀이. 미우놀이. 네, 집안의 미우놀이였다가 이제는 너는 이제 테크인이다라고 인정을 받았죠. One of us now. 네.